총선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 파워포인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4.15 총선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은 물론 대권 전망도 바뀌게 됩니다. 역사적인 선거인 만큼 주요 관전 포인트도 많은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당을 누가 차지하느냐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그 싸움인데요. 최근 선거 결과 어땠을까요? 8년 전 선거인 2012년 19대 총선의 결과입니다. 붉은색이 눈에 띄게 많죠? 1당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차지했습니다. 152석으로 과반을 넘기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죠. 당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대선으로 향한 발판을 마련했고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20대 총선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이때는 푸른색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한 석 차이로 승리하면서 1당을 차지했습니다. 123대 122, 그야말로 한 끗 차이였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전국을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2년 뒤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중 먼저 웃게 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이런 측면에서 다음 관전 포인트는 바로 대선의 잠룡 대결입니다. 종로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주인공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지지도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죠. 두 후보의 종로 대전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이번 승리 선거를 쥐게 된다면 대세론을 이으며 여야를 통틀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란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이 몸집을 키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추격을 뿌리치고 멀찌감치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황교안 후보가 이긴다면 2022년 정권 교체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야권 대표주자라는 위상을 거머쥐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보수 야권의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투표율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투표율 비상이 걸렸죠. 앞선 투표율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58%를 기록했고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54.2%였죠. 역대 최저 투표율은 18대 총선의 46.1%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벌써 제외 공간의 경우 벌써 투표소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투표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필수 그리고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등 운영 지침을 내렸지만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소식에 선거 관련 정보에 관심이 떨어진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 밖에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결과 그리고 낮아진 18세 선거 연령의 표심도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총선, 이 결과는 결국 유권자의 한 표가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였습니다.